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영원님 일단 우리 시장 코멘트 한번. 그냥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주변 눈치 볼 거 없는 거죠 지금 이거 그냥 계속 고. 네. 계속 고라고. 고냐고. 근데 이번 주는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나오는 거, 그 월요일 날 나오는 게 캐나다에 대한 100% 관세 위협에 대한 시장 반응이 있고, 그다음에 셧다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지 시간으로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뭐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페드 기준금리랑 기자회견이 있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또 중요한 게 빅테크 실적 발표 있잖아요. 글쎄. 그렇죠. MS라든지 메타, 테슬라 실적 발표 예. 있고, 목요일 또 애플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변동성은 되게 클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로봇 같은 경우는 오늘 휴림 로봇을 중심으로 이제 뉴로메카라든지 예. 몇 배, 뭐 5배, 6배는 우습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지금 3,000시대를 열겠다라는 정부의 드라이브로 인해 가지고 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 섹터다 보니까 지금 알테오젠은 일단은 조금 로열티에 대한 2% 부분들이 머크에서 나오다 보니까 충격이 있었고 그 이외에는 사실 큰 문제들은 아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알테오젠 개발의 문제지 그러면은 다른 쪽까지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좀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섹터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D&D 파마텍이라든지 뭐 펩트론, 뭐 미립구 3사들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늘 뭐 ABL 바이오도 그렇고요. 그래서 코스닥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약 싶습니다. 바이오 쪽이. 네네. 그래. 오늘 소개해 주실 탐방 기업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네. 되게 생소하실 텐데 네. 그 메세이상이라는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탐방을 갔다 메세이상? 왔습니다. 예. 네, 그 메세이상은 그 뭐냐면은 독일어로 이제 메세가 전시, 그다음에 이상 네트워크스의 최대 주주다 보니까 이상이라는 걸 따서 메세이상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좀 생소하실 텐데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전시를 주체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코엑스에 가보시면은 네. 배터리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박람회 아니면 뭐 펫 박람회 아니면 결혼, 육아 이런 것들 코엑스라든지 아니면 뭐 일산 킨텍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운영 주체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랑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를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예. 전시 주최자는 이제 전시장 대관을 한 뒤에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스 있잖아요. 예. 부스를 돈 내고 사는 거예요. 그 네. 기간 동안에. 어? 그래서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나서 마케팅을 해서 이제 참관객을 유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핵심 산업은 뭐 건축이라든지 건축 박람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 강변문로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도 있고 그다음에 20여 가지 이상 카테고리를 통해 가지고 연간 100회 이상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의 90에서 95%는 이제 참가업체들이 내는 출품료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장 운영업이 또 있는데 두 번째 사업 포인트는 전시장 운영업은 뭐냐면 직접 운영하는 거랑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직접 운영은 수원 메세가 있고요. 수원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탁 운영은 청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시너지 효과를 좀 창출한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거를 크게 하기 전에 테스트베드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시 서비스업에서는 100% 자회사 빌드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빌드만이라는 회사는 참가 기업에 대한 부스 설치라든지 시공 디자인을 내재화합니다. 우리 부스 가보시면은 그냥 부스만 띡 해서 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각 기업마다 어떤 부스를 잘 활용할지 그리고 큰 부스들은 어떻게 할지 전광판은 어떻게 할지 네.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주고 시공해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예. 연결 기준으로 보자면은 원가 절감이 한 25%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전시에 대한 산업은 구조적인 성장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시 참가자들은 보통 해외에서도 많이 옵니다. 네. 우리나라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HBM 쪽으로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런 전시를 하기 시작하면은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해외에서 많이 들어왔을 때는 일반 관광객보다 그 비용을 더 얼마나 쓰느냐 2배 이상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국가라든지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유치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경제 효과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과거 산업에서 세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AI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 옛날에는 이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냥 반도체. 근데 최근에는 AI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렇게 세분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좀 더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2025년에 매출액은 727억의 영업이익은 17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6년에는 793억의 영업이익이 229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3분기 기준을 보자면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됐다 보니까 3분기 기준으로 보자면 YOY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53%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00% 성장을 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전시회가 개최가 많이 될수록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야,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으시구나. 네네. 이번 근데 감기가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솔직히 나는 이 회사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소위 말해서 그런 거는 별로 그거 큰 게 않겠네. 저 뭡니까? 설비나 뭐 공장 이런 게 없는 거잖아. 아 맞습니다. 그냥 사람들로 해서 그냥 하는 거네, 회사가. 네, 오히려 마케팅이 더 중요한 마케팅이, 요소고 네. 어떤 전시회를 어떤 업체들한테 잘 컨택을 해가지고 이거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제 관건입니다. 돈 나갈 거 크게 없고 네. 잘만 하면 많이 네. 벌릴 수 있는. 그래서 이익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성장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22년도에 86억 하던 게 지금은 이번 연도는 170억 정도를 예상을 하면은 거의 2배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퀀텀 점프는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 주가는 그렇게 많이 성장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4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지금 뭐 PER로 봤을 때는 한 10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은 잘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가능성은요? 해외 진출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국내 위주가 국내 위주로 너무 아직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해외는 해외에서 하는 기업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매출에는 좀 제한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오늘 저희 지금 앞으로 한 20분 정도 더 하셔야 되는데 네. 감기 때문에 목이 좀 힘드셔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네요. 예. 그 산업- 와중에 예. 그 와중에 또 아이스로 드셔. 좀 따뜻한 거. 얼주. 얼주가. 얼주가 감기가 걸려도. 예. 예. 오늘 또 산업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힘들죠. 질문을 드리는 제가 너무 죄송스럽네요. 네, 아, 목이 갑자기 안 좋아서 예, 천천히 이렇게 좀 물도 네네. 드시면서 네. 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이게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거든요. 집에서 아, 근데 이게 출발할 때. 말을 할수록 원래 더 말라가지고 힘들 네. 수 있어요. 예. 오늘은 양자 보안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도 지금 듣는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양자 보안. 네, 양자 보안이고요. 양자를 모르겠는데 거기다 양자 보안까지 가요? 네, 양자 보안인데요. 네. 양자 컴퓨터의 기술이 이제 진전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기존 보안 체계를 이제 무력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이 보안 체계 RSA라든지 ECC를 뚫는 딱 그 날이 뭐냐라고 하면은 Q-Day라고 합니다. Q-Day. 네, 퀀텀 컴퓨팅 데이. 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안 프로그램들을 보자면 RSA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양자 컴퓨터에 딱 적용이 되면은 몇 시간 안에 이거 해독이 다 가능합니다. 이게 쇼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공개키 암호는 계산 복잡성에 기반해 가지고 이게 뭐냐면 슈퍼컴퓨터로도 현실적인 시간 내에 해독이 불가능하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쇼어 알고리즘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는 그러니까 시간적 방패를 무력화시킨다라는 건데 이 쇼어 알고리즘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수학적인 건데 큰 정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문제를 이제 양자 컴퓨터로 빠르게 풀어내는 겁니다. 소인수 분해 굉장히 그냥 이거는 어려운 그냥 거네요. 지나가듯이 네. 그냥 보셔도 됩니다. 네네.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인수분해는 알겠는데 소인수분해는 뭐예요? 수학적인 건데 네. 그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라. 네, 그냥 넘어가셔도 이 됩니다. 설명해도 당신 못 알아듣는다. 그냥 넘어가라 이 말씀이지 지금. 제가 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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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큐데이 도래 가능성과 함께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탈취를 하고 이거를 향후 해독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선수집 후 해독이라는 네. 키워드인데 이 공격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보안에 대한 위협은 이제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양자 패권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양자 컴퓨터를 빠르게 만드느냐. 네.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했을 때는 양자 컴퓨터로 미국을 마비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미국이 먼저 개발했을 때 중국을 좀 마비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한국은 이제 지정학적 특성이라든지 안보 환경에 대한 부분들로 양자 보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PQC라든지 아니면 QKD 중심으로 정책 예산을 좀 펼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 암호 체계 제가 말씀드린 RSA 방식이라든지 ECC는 수학적 계산의 복잡성에 대한 의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슈퍼컴퓨터도 현실적인 시간 내에 못 풀다 보니까 네. 그래 들어와봐. 그러면 니네가 뚫어봐. 못 뚫는다라는 거죠. 네, 양자 컴퓨터는 이거를 그 0과 1의 중첩에 대한 관계로서 이걸 다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건데 그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이걸 풀어내려면 수백만 년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양자 컴퓨터 환경에서는 이제 다항 시간으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몇 시간 만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은행에 대한 보안들도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뚫린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요즘에 그 가상자산 비트코인 시세가 이렇게 좀 안 나는 거에 대해서 이 양자 해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 비트코인 대신 금을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이런 내러티브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극히 좀 일부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뭐 양자 컴퓨터가 뚫린다라고 하면은 이미 모든 은행이라든지 금융 시스템 다 마비가 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양자 보안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게 국가기밀이라든지 민감한 IP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거는 국가기밀이라는 거는 야 1년 뒤에 버릴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정말 수년에서 수십 년, 뭐 많게는 100년까지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해킹을 해가지고 탈취를 해가지고 선수집 후 해독을 하게 되면은 네. 국가기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실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현재 논의되는 암호화 체계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QC라든지 QKD 이쪽인데 이게 뭐냐면 양자 내성 암호랑 그다음에 양자키 분배입니다. 이게 뭐냐면 양자의 컴퓨터로 풀 수 없는 암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봉인된 편지가 있으면 네. 이걸 암호화를 딱 열려고 하면은 사라지는 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자 컴퓨터로도 보안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은 군사적 뭐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사이버 해킹 위협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제무역청 역시도 한국을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지로 좀 분류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유는 뭐냐면 높은 네트워크 연결성 그리고 모바일 기기 보급률 이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 예산이 이제 36억 규모로 PQC랑 QKD 양자 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국은 양자 보안에 대한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약간 선두 국가였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ITUT라는 그 유엔 산하기구에 대한 국제 통신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는 그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자 표준화 과제 기준으로 메인 에디터가 한국이 51% 정도 차지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예를 들었을 때
왜 이게 국제 표준으로 가는 게 중요하냐? 시스코라는 기업을 보면 됩니다. 시스코는 지금 통신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서 글로벌 1위 점유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전에 90년대 시스코가 패스트 이더넷이라는 기술을 갖고 국제 기술적인 선제점을 먼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거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 어느 국가든지 시스코 통신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코는 그 표준화된 장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네트워크나 통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안 시장은 표준과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고객 레퍼런스가 없으면 고객 확장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이 좀 유망하냐라고 보면은 ICTK ICTK요. 라는 기업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동사는 2017년에 그 설립이 되어 가지고 네. 재작년 5월, 2024년 5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아퍼프 기반 보안 시스템 설계 전문 기업이거든요. 저희가 여기도 탐방을 한번 진행했었는데 예. 여기가 이제 강남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위층에 한 7, 8층을 쓰고 있고 네. 지하에 반도체 만드는 장비들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 저희가 거기도 이제 좀 클린룸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보기는 했는데 자세히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아퍼프 기반 보안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원래는 SRMA 퍼프 방식으로 이걸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온도나 습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에 습도에 민감하다 보니까 보안기 값이 계속 변해요. 예. 그러다 보면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변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반도체 내부에 비아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직 통로거든요. 이거를 미세한 구조적 편차를 이용해 가지고 고유 아이디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게 보안에 대한 아이디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아퍼프 기술에 대한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좀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 공정이나 장비 없이도 CMOS 공정을 통해 가지고 높은 경제성을 보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특허가 몇 개냐? 한 150개 이상 있습니다. 와. 그래서 기술적 혜자를 구축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드웨어 보안기, 이게 비아퍼프 방식이거든요. 네. 비아퍼프 방식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PQC 방식을 모두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 공격에 대한 내성을 갖도록 설계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자사 보안칩에 탑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캐나다 양자 보안 전문 기업인 BTQ 테크놀로지랑 한 140억 정도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동사의 기술력이 이제 글로벌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계약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랑 통신시장 진입을 위한 구조적 성장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공이랑 내수 중심에 대한 보안이 뭐였냐면 이제 LGU 플러스에 대한 무선 공유기, 그리고 지능형 CCTV, 그다음에 네. 양자 보안 VPN. 우리가 이거 와이파이를 쓰더라도 보안에 되게 취약하잖아요. 그럼 네. 양자 컴퓨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거 다 뚫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안칩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빅테크 업체, IT 디바이스 정품 인증용 칩. 왜냐면 제가 만약에 뭐 엔비디아 쪽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원들은 뭐 양자 컴퓨터로 뚫리지 않는 칩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칩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칩 공급 매출과 마진율이 이게 80%를 상회하기 때문에 IP 라이선스 수수료 매출 비중에서 이제 2026년은 흑자 전환의 해로 되다 보면은 네. 상당히 양자 보안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Q 테크놀로지 네, 아직 비상장인 거죠. 캐나다에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고. 네네. 그러면 캐나다 증시에 있는 거예요? 캐나다 증시에는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비상장으로 돼 있는 비상장으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니 실컷 공부했는데 뭘 아, 여기는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나스닥에 상장이 돼.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그래요. 정민은 그 얼마나 알아들었습니까? 이해력 빠르시잖아 지금. 저요? 요거 방금 한 수적 설명. 아니 저한테 여쭤. 난 솔직히 어려워가지고.
내가 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산업 리포트 언제 가져오실 거예요? 조만간에 가져오겠습니다. 뭘 어떤 걸로 원하시는지가. 내 또래들이 다, 내 또래 시청자분들도 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듣는 순간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거.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감기 때문에 힘든데. 아니 네. 그러면 말 난 김에 지금 이따가 조금 더 하시고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이렇게 저 머스크가 이렇게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새삼스럽게 또 테슬라로 이렇게 재진입하신 분들이 주변에 좀 많아요. 우리 네. 모처럼 한번 테슬라 한번 진단 한번 해주세요. 주가는 요새 그대로 M7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가 자체는 요즘 좀 개걸음입니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낙관적인 낙관적이다?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로보택시 지금 확장률을 보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주말 사이에 본 그 사진 하나가 지금 로보택시가 알래스카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요. 네. 알래스카는 추운 지역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거기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원래 배터리는 추운 지역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테스트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효율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사실 전기차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로보택시랑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들.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손과 두뇌. 손? 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테일러팹에서 AI5 칩을 생산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AI5 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FSD 기반으로 옵티머스가 두뇌가 탑재가 될 거고요. 지금 로보택시만 보더라도 비전 기반으로 카메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라이다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고요. 네. 지금 우버나 리프트 아니면 웨이모 이런 기업들은 다 라이다를 달고 있는데 원가 절감 비용이 거의 뭐 3배에서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럼 생산 속도를 빨리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최근에 $400 근처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왜냐하면 저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을 예전부터 $100, $200 때부터 네.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안정적이면은 한 300 후반대 보셔도 그러니까 진짜 매수를 이제 들어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또 계속 신경이 왜냐면 이번 주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빅테크들 다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할 때 갑자기 폭락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안정적으로 내가 매수를 해야지. 그러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지금 급하게 들어갔다가 내 멘탈이 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평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낙관적으로 봐도 왜냐면 가격과 기업의 펀더멘탈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400 초반이나 300 후반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로보택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이 우리 아틀라스하고 다르네. 저기는 사람 손처럼 5개네. 테슬라는.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그 미세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네. 나사를 짚더라도 어떤 미세한 공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 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의장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장. 네. 이게 뭐냐면 프레스나 용접 같은 경우에는 네. 로봇이 할 수 있는 공정이 지금 이미 70에서 80%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 우리가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차체를 가지고 산업용 이 로봇이 딱 들어올려 가지고
페인트 쫙 하고 하는 거는 이미 로봇 공정이 70에서 뭐 한 90% 정도까지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의장 공정 수준인 로봇 자동화가 이제 1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의장 공정은 뭐냐면 우리가 대시보드를 끼워 넣거나 네. 아니면 의자 시트를 네. 끼워 넣거나 네. 아니면 스틱 같은 거를 뭐 스틱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스틱은 안 나오지만 어떤 뭐 변속기라든지 이런 걸 끼워 넣으면은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차 골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 골격을 안에 산업용 로봇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 공정이. 그럼 사람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끼워 넣을 수밖에 없는데 휴머노이드 이게 관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팔이 이렇게 관절 몇 개 꺾어야 되잖아요. 네, 예. 이게 의장 공정이 결국에는 사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구조인데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같이 관절이 있다 보니까 그 공정만 자동화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의장 공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어허. 그래서 여기서 의장 공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퇴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퇴? 네, 더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네. 뭐 근데 저 지금 국내 사이버 트럭 몇 대 들어온지 아세요? 요새 갑자기 보이대. 다니다 보니까 네, 요즘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후회되죠. 취소한 거. 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주차를 못 할 것 같아요. 아 글쎄 그건 좀 여기- 걱정되더라. 어디 가서 주차하기가 만만치 않겠어. 여기도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긁을 것 못 같더라고요. 들어와요. 그냥 앞에 우리 세워놔야 돼요. 여기는 여기는 못 들어올 텐데. 네, 못, SBS 여기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